네, 시장에 대해서 같이 전략을 짜 가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어요. 금요일 이분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시간이 전 너무나 즐겁습니다. NH투자증권 박지훈 부장님 자리하셨네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보통 항상 월요일에 먼 변수가 터지고 금요일은 그래도 월요일보다는 좀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밤 뉴욕장은 더할 나위 없이 시장의 여러 우려를 조금 줄여줬어요. 말 그대로 평화 베팅이 있었는데요. 종전이라는 키워드 정말 저희가 품에 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평화 베팅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지 약간 진정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일단 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드레스 코드가 네. 일부러 오늘 장이 오를 줄 알고 이렇게 색깔을 빨간색 핑크빛으로. 예. 네, 조금 한번 살짝 일어나 볼까요? 일단 센스에 약간 감동 먹었고요. 감사합니다. 글쎄요, 뭐 핑크빛 기류 오늘 의상 코드처럼 오늘 시장도 일단 핑크빛 기류가 일단 물씬 시장에서 뭐 풍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머니투데이에 출연하시는 많은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항상 방송 전에 이 준비하는 자세가 최근에는 핑퐁핑퐁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너희들은 굳건한 의지와 신뢰감과 믿음으로 주식을 계속 빠질 때마다 사야 돼라는 거에 대한 명분성 있는 아마 컨텐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오늘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들어올 때 항상 어떤 내용들을 풀어서 어떤 주식에 대한 보유 홀딩에 대한 명분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던 그런 아침의 어떤 루틴 모습이 오늘은 사실은 좀 내려놓습니다. 오늘 뭐 어떤 거 막 사야 됩니까라는 것보다도 일단 전체적인 한번 뭐 분위기, 뭐 네. 매크로적인 분위기, 섹터의 분위기도 좀 점검해 드리자. 그래서 사실은 평소보다 준비를 좀 덜 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낙폭 과대의 모습들이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사실은 매우 강했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영역인데 조금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소부장 내에서도 마지막 키워드였었던 그 장비주들입니다. 또 장비 내에서도 전공정 장비주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놀라웠는데 그 흐름들이 오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으나 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한 만큼 큰 각도로 올릴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공정 장비 그 주변 옆 동네를 봤더니 굉장히 우울한 섹터와 우울한 반도체 동종 섹터의 다른 종목들도 지금 상승폭이 어제보다는 어제 반도체 그 장비주들보다 좀 덜했던 모습들이거든요. 약간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약간 키높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제의 늠름한 그런 형들의 모습들은 조금 이렇게 좀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상승분을 어제 강한 상승 어떤 각도만큼은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보다는 좀 다른 영역으로 좀 온기가 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해 보는 바입니다. 전방위적으로 회복의 키워드를 달고 반등 혹은 상승을 하겠지만 이제 부장님의 아이디어는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중에서도 낙폭 과대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막 전일 엄청 치고 나갔던 종목들도 나쁘진 않겠으나 다른 쪽의 상대 강도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그러기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좀 예. 두루두루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점. 스페이스 X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것도 정말 저희가 계속 수급적인 불안 혹은 처음에는 사실 스페이스 X 상장, 우주시대 개화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막 우주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냈다가 이후에는 이제 이벤트가 다가오니까 재료 소멸 혹은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수급 블랙홀 막 이렇게 해서 약간 걱정거리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넘어가는 오늘이기인데 앞으로 이 스페이스 X의 키워드에서 저희 뭘 기억해야 돼요? 자, 750억 달러에 대한 공모 자금에 거의 3천억 달러 육박하는 자금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청약 자금이 다 청약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환불금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약간 좀 옥죄였던 이슈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 나왔던 키워드는 수급적 교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블랙홀처럼 썰물이 나간다라는 흐름 때문에
스페이스 X 때문에 이거를 청약하고 싶어 하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과거 한국 시장에 보면 LG 엔솔의 상장 모습과 데자뷰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엔솔의 뭐 많은 수급들이 모이면서 다른 여타 매머드급, 공룡급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사실 경험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LG 엔솔이 들어왔을 전체 시총 대비했을 때 한 3% 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스펙스 X도 한 2.5에서 정도 그 정도 유지를 좀 할 모습들인데 뭐 패시브 자금이 바로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뭐 시간적인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불금에 대한 부분들 다른 섹터로 다시 온전하게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들이고 좀 투자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라면 자 이제 월드컵이 오늘 개막을 했고요. 저 멕시코가 첫 경기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게 7월 19일까지 결승전까지 쭉 이어집니다. 네. 우리가 금융시장 역사상 이렇게 어떤 스포츠 행사 때 전쟁이 막 발발하고 더 격심하고 이런 흐름들은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 무드,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이 월드컵에 이목이 지금 집중된 이 시점에 우리가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트럼프의 또 생일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절친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오늘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드디어 오늘 짠 데뷔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장성의 대표 주자인 스페이스X의 일단 제가 볼 때는 흥행은 성공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모습들이지만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흥행 성공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전략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주 항공 관련된 어떤 팀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퍼포먼스는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뭐 스피어 어제 상한가 같고 네. 뭐 HVM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뭐 OCI 뭐 태양 뭐 폴리실리콘 얘기하지만 OCI 홀딩스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관련된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충분히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네. 그런 구간으로 진입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나눠봤습니다. 자, 소부장, 삼성전자 닉스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키워드에서 삼성전기, 이노텍, 대덕전자 이런 기판의 그 윗단을 굉장히 크게 열어두셨고 말씀 주시고 좋은 상승률이 났다가 시장 분위기 꺾이면서 삼성전기의 변동이 엄청 컸었단 말이죠. 삼성전기의 일각에서 이제 ETF 리밸런싱 과정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한 18일까지는 좀 매도 물량이 나올 거다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변동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 변동이 나온다면 삼성전기 매수 기회로 보십니까? 참 어제 그 옵션 만기였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그 점심을 먹으면서 풀업 쪽 매니저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한 3시간 뒤에 이 옵션 만기 이제 마지막 폭탄 물량 어떻게 돼 예상하냐. 그러니까 부장님 사실은 저희 하우스들도 너무 지금 캡이 꽉 차 있어서 조금 덜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듣다가 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막판에 조금 물량이 꽤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캡이 어느 정도 좀 일부 좀 토를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수급적인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PCB 기판, MLCC의 대장주는 역시 삼성전기를 빼고 논할 수는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어제 소캠2 관련돼서 모듈 스펙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기승전 PCB 업체들이 제일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논리 때문에 어제 이스페타시스부터 시작해서 심텍도 코리아 서킷 네. 등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는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굉장히 10% 이상 상승할 때 삼성전기는 보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제는 뭔가 약간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그동안의 경사도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의 똑같은 각도로 또 줄을 거가지고 그만큼 상승 각도가 나오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소 수급적인 부담감은 좀 있을지라도 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들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만약 기간 조정이나 경사도는 급하지 않더라도 스무스한 부드러운 경사도로 우상향 추세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기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의 상승폭은 소위
대형주단과 중대형주단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 키를 맞추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력 홀딩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지금 3주차, 4주차 내내 얘기하고 싶고, 다만 키높이라는 키워드가 만약에 제 전략이 통한다라면 기타 중대형 주단, 뭐 코스닥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덕전자 심택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덕전자. 저는 심택은 뭔가 역시 PCB 업체 좋긴 한데 FPCB가 약간 뭐랄까 내러티브가 긴밀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하고 뭐 아모텍 정도 MLCC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성 DS 이런 쪽으로 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스페타시스도 여전히 볼륨감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지금 소부장에서 아까 장비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비주들의 밸류에이션이요. 좀 어제 조금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비쌉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역대급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 그 고점 라인대의 밸류에이션이 강한 거는 40배, 좀 적당하게 많이 오른 거는 한 28배입니다. 즉 반도체 장비주들의 PER이 28배에서 40배를 받고 있는 현재 구간에 다 다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쫙 한번 봤더니 개인들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 이 와중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물음표. 그들은 미쳤나요? 그들은 바보인가요? 왜 이렇게 고밸류에이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밸류에이션의 현재 그 척도의 가장 끝자락에서도 매수가 왜 유입될까에 대한 물음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까지는 반도체 D램에 대한 피해 논리, P값이 올라가니까 역시 좋았는데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Q를 건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Q를 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공격적 증설 지금 절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단계적인 증설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팩토리 세우고 장비를 넣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부담감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명분을 갖고 지금 더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소가 아니라 할증 요소에 아마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 중에 소재와 부품단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탁월합니다. 10배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왜 수급이 안 몰리냐? 바로 순서가 있습니다. 장비, 그다음에 부품과 마지막에 소재단으로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시계열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비주들의 퍼포먼스는 더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단의 퍼포먼스는 연장되겠으나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튀어오른다 정도. 그런데 반도체 장비 내에서도 더 갈 수 있는 명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30배 내외의 밸류에이션이 있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전공정 장비단에서도 여전히 지금 내년 PER 기준으로 했어요. 포워드 15배 언더의 장비주들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들을 찾아야 하는 게 공략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골프처럼 지금 막 투자자들이 다 지금 벙커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벙커에 빠졌지만 다시 그린 온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골프 잘 치는 사람도 에이밍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밍이 잘 되는 전략이 오늘 월드컵 오늘 첫 경기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오늘 금요일서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퍼 밸류 부담이 조금 낮은 장비주 혹시 찾은 거 있으세요? 네, 저는 그거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잠시 후에 공개할까요? 뭐 지금 할까요? 탑픽이니까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생각 들었어요. SK하이닉스가 벤더사들의 가격 인상 요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SK하이닉스 벤더사 막 여기에 또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한미반도 있을 거고, 하나비전도 있을 거고, VM, 뭐 유진테크, DI 등등이 있을 텐데 요 키워드에서 그러면 SK하이닉스와 밀접도가 높은 쪽으로 딱 눈여겨보시는 기업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뭐 SK하이닉스도 뭐 맞고요. 삼성전자 너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구분감으로 질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후공정의 테스트 장비 관련돼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서 뭐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종목이 두 개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냐, 한화 비전이냐. 물론 비상장사이기든 한화 세미텍이냐. 뭐 이렇게 막 여기 엇갈립니다. 아무리 장비주들, 아무리 소재주들이 그 실력이 월등해도요. 소위 말해서 고객사가 선택을 해줘야 하는 운명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게 반도체 맞아요. 장비주들의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옆 나라로 한번 살짝 컨닝해 볼까요? 옆 나라 바로 대만입니다. IT 강국이죠. 대만이 잘하는 사업부는 파운드리죠.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TSMC죠. 자, TSMC 지금 상황 보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애널이 얼마 전에 대만에 행사가 있었죠. 컴퓨터 행사 갔다 왔을 때 느꼈던 점. 완전 지금 풀캡합니다. TSMC는 배가 엄청 불러 있어요. 아, 이거 저희 TSMC 노크를 두드리면서 수주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TSMC 표정 관리하죠. 아, 너무 감사한데요. 좀 번호표 좀 뽑으시고 좀 대기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전략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TSMC에 대한 풀캐파로 인해서 그 반사수혜가 어디로 올 수 있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더 멀리 볼까요? 오늘 인텔이 급등했던 모습, 샌디스크 급등했던 모습. 자, 이제 3분기가 되면요. 삼성전자의 고질적 아킬레스건이었던 파운드리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도 마찬가지죠. 바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웨이퍼단에서 전체 캐파가 우리 뭐 약간 용어긴 하지만 550K 정도입니다. 이제 용인 보면 요 300K부터 시작해서 쭉 단계적으로 캐펙스 늘립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밸류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님. 굉장히 많고요. 어떤 하나를 또 꼭 집을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 이런 고객사들을 함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장비사들이 있겠죠. 바로 TSMC에 대한 얘네들이 바로바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반사수혜를 삼전, 하이닉스, 인텔이 머금을 수 있고 그들과 굉장히 지금 관계가 돈독한 그 장비주들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따 말씀드릴 토픽도 아마 그러한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공개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지만 저희의 시청률을 위해서라도 조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공개하고 나면 프리마켓도 혹시나 이제 시세 왜곡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있어서 네네네. 저희가 조금 프리마켓 보고 나서 공개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면 뭐 그게 드려봤습니다. 올라갑니까? 그럼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저희 방송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순간 시세가 조금 있어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경계를 합니다. 네네. 자, 8시입니다. 오늘 분위기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프리마켓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거래량 체크는 필요하겠지만요. 삼성전자 5%, SK 하이닉스 11% 상승 혹은 급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거래량도 7만 주 이상이니까 강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함께 가고 있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함께 생명과 물산도 회복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200 바라보네요. 그리고 현대차요. 젠스왕 다녀가고 나서 좀 고초를 겪고 있는 현대차, 네이버 등등인데요. 물론 단기 급등이 있었으나 그 고점 대비해서 좀 단기 변동폭이 너무 컸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일단 4, 5%의 상승세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이 걱정이었어요. 괜히 또 대형주로 쏠릴까 걱정했었는데 일단은 상승입니다. 근데 원익 IPS는 사실 어제 애프터장 거의 상한가 부근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상승폭을 애프터 대비해서는 좀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등 강세 흐름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는 종전의 키워드, 재건에서 건설주도 고초가 컸죠. 삼성 E&A, GS건설, 현대건설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재건의 키워드로 또 DLENC 등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애프터 소식이 있었던 한화오션, 단독 뉴스였긴 했으나 강하게 반등을 줬었고요. 시세가 끝까지 유지가 됐었는데요. 일단 프리도 애프터 시세 이어받아가면서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나 애프터의 강세 연결이 되네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면
나우로보틱스, 넥슨게임즈, 뭐 서울반도체, 성광밴드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오고 있네요. 거래량이 어디에 실리나가 궁금해요. LG전자 회복 좀 했으면 했는데요. 7% 상승세, 네이버도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LG CNS, 그러니까 최근에 앞서 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낙폭 과대에 좀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요. 프리마켓에서 미래에셋증권, LG전자, 네이버, LG CNS 고점 대비 좀 낙폭이 컸었던 쪽입니다.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주 쪽이요. 스피어 어제 그러니까 본장에서 상한가였죠.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어딨죠? HVM, 네, 강세 흐름.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동지세미케, 에코프로, 네, 괜찮네요. 회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중심의 지수 레벨 단위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루두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수 많이 나오고 회복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프리마켓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론자들은 역시 명예를 한번 얻을 수는 있겠으나 역시 긍정론자들은 존버한 사람들은 역시 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와 환희를. 네.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월, 화, 수, 목 굉장히 힘든 주간 아닌가 싶습니다. 핑퐁도 이런 핑퐁은 없을 것 같고 그쵸. 이런 식의 장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 사람이 미칩니다. 정신병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빌어서 이번 주에 좀 승질을 냈던 제 아들에게 방송을 빌어서 미안하다 표현을 하고 저도 막 예민해지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좀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아마 비자발적으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던 불편한 이런 수급 상황 때문에 뭔가 이런 자발적인 매도 산 사람들도 계십니다. 사람은요, 내가 매도를 하잖아요. 좀 부정론대로 바뀝니다.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합리화시키죠, 스스로. 그런데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측 절대 한 명도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읽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시장을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밍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 프리마켓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저도 오늘 공약 종목을 갖고 왔지만 일단 갭상승은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사실이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듣고 저희 추가적인 얘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반도체에서 막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막 많이들 거론하는 게 파크 시스템즈, 한미반도체, PSK 쪽,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HP 막 많은데 많아요. 그 중에서 뭘 선택하셨을지? 두루두루 골고루 사도 됩니다. 방금 얘기하신 종목들 다 들었는데, 막 고개가 끄덕거릴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바구니에 다 담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종목이 있어요. PSK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빌드업이 30배 내외에 지금 현저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네. 역시 30배가 되고요. 2, 3년 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론 이미지 센서 업체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서 CR 압박을 굉장히 받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파운드리 쪽이죠. 두산테스나입니다. 그런데요, 두산테스나 주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심지어 이 종목을 커버하려던 애널리스트도 지금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드디어 두산테스나가 야, 증설한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설의 키워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외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다 부담스러운데 왜 제가 PSK를 가지고 왔냐면 네. 자, 시총이 지금 3,300억짜리 회사입니다. 올해 러프하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1,900억 정도 단입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본 수량 물량만 채워도 1,900억 영업이익.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TSMC가 토하는 물량들, 받을 수 없는 물량들을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라. 그중에 물론 원 오브 댐이겠지만 PSK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얼마다? 15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후년 거를 따오면 요즘의 트렌드는요. 내년 거도 좀 짧아요. 내후년 걸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후년 거 따오면 PER이요. 10배입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될 반도체 쇼티지의 상황은 2028년 얘기입니다. 지금 논하는 사람들은요. 제발 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을 계속 지금 떠드는 사람들은 조금은 뭔가 다른 고집적인 부분, 자기 포지션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긍정론을 너무나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의심하지 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텔이라든지 그쪽에 어서 파운드리 쪽에서요. 전공정 강자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의 캐펙스 열매를 같이 손잡으면서 같이 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PSK가 아닌가 싶어서 물론 전공정 장비단의 대장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편안함, 안전한 그런 흐름들 VM도 좋고요. PSK도 좋고요. 뭐 하나 마이크론도 좋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좋긴 한데 밸류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저는 약간 MLCC도 저번 주에 얘기했던 종목이 하나 있죠.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번 달 한 중순에 아마 저 강남에 물론 회사는 인천에 있는데 네. 강남 사업부도 있는 저 IR 한번 갔다 와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모텍을 가져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밸류에이션이 점점 싸지는 국면이고 내년 내후년 보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된다. 왜? 삼성전기를 보고 느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너무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형이 이만큼 갔는데 동생도 따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키 맞추기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산업, 살아있는 업황 내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저희가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AI 진영에 못 든다고 해서 또 여러 일부 노이즈와 함께 코스닥에 있다라고 해서 철저히 소외됐던 쪽이 있는데 바로 엔터예요. 엔터. 예. 어제 모처럼 반등했고 이 또한 이제 ETF 수급 유입의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럴까봐 연속성이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이브나 SM이 또 이제 프리마켓에서 좋지 못해요. 하이브도 뭐 기대만큼은 아니에요. 한 2% 정도, SM도 1% 하락. 엔터 어떡할까요? 이게 어제 진짜 이렇게 우하향하던 차트에서 빼꼼했거든요. 이 빼꼼이 그냥 빼꼼으로 끝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명동이나 을지로 한번 나가보셨어요? 가보면 이게 대한민국 내가 지금 서울 중심 한복판에 와 있는 건가 아니면 베트남 여행 온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외국인들에 대한 인바운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네. 심지어 어제까지도 신세계 등등의 백화점 종목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환율 효과, 인바운드 효과. 자, 그것들이 내러티브가 엔터로도 머니무브가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왜 흥분하지 않을까요? 자, 대표적인 엔터 회사가 있죠. BTS로 유명한 하이브 같은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이브가 작년에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뭐 얼마 안 벌었죠. 이게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는데 아마 작년 YOY 대비해서 2026년의 영업이익은 적게는 5배, 크게는 6배 정도의 영업이익은 뭐 어느 정도 한 더블 정도는 나오겠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대여섯 배 이상의 의미 있는 퍼포먼스 한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 증권사 아마 엔터 관련된 종목들 한번 다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2026년, 2027년, 2028년에 영업이익단의 성장이 없어요. 즉 2025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2026년 확 늘어날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만 합니다. BTS 누가 모르겠습니까? 음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돌에 대한 데뷔가 또 성공적으로 또 해외 공연에 대한 수입,
굿즈에 대한 매출, IP에 대한 강한 믿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스권, 바닥 하단권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환율이 1,500원대에서 만약에 1,400원대로 만약에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인바운드에 대한 관광 액수가 증가는 하긴 하는데 뭔가 한 자릿수대로 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내수단에서의 약간 차이나 플레이 모멘텀, 관광 액수된 유입 모멘텀들이 만약에 소강 상태로 가게 되면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이긴 하나 다른 쪽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올라가는 2026년, 2027년, 2028년 점점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거의 두 자릿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즐비한데 주가는 빠진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사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좋은데 투자자들은요.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섹시함을 찾아요. 그런데 영업이익 등의 섹시함은 누구나 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할 거는 인정하나 2027년은 어떤데? 똑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있으나 오히려 다른 쪽의 놀이터에서 놀려는 니즈가 더 강한 흐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가격적 메리트, 낙폭 과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말씀 주신 대로 기대 그 이상 정말 서프라이즈, 그 부장님 표현을 빌린다면 그 섹시한 실적 이런 엣지가 조금 네. 투자자들에게는 좀 매력 발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과거 막 K-팝에 전 세계가 열광하던 장면을 이미 겪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엣지였고요. 근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근데 지금 홀딩일까요? 아니면 이거 팔고 지금 엣지 있는 여기서 팔 밸류에이션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반등합니다. 반등하는 그게 언제냐라는 거죠. 시장이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실망하는 망연자실한 게 두 가지예요. 왜? 주식을 어제 팔았는데 오늘 급등한 경우가 있고요. 제일 속상한. 갖고는 있으나 옆 친구들 종목은 불기둥인데 나는 깨작깨작 2, 3% 반등에 그치는 모습들이 있을 때는 그것도 속상하고. 오늘 월드컵 3대0으로 이겨도 찝찝할 겁니다. 기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다 제각각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뉘앙스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좋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해소에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장. 오늘 끝까지 이 좋은 흐름에다가 월드컵 경기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말 그대로 불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또 저와 부장님을 모두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NH투자증권 박지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